오늘 읽어줄 책은 관계의 물리학이라는 책이야. 제목이 어려운 것 같은데 이거는 그냥 사람 사는 얘기야. 작가는 림태조 선생님이 쓰셨어. 엄마가 읽어줄게. 길에 대해 자주 생각했다. 어떻게 해서 그 길이 생겨났을까? 누가 처음에 그 길을 내려고 했을까? 생각할수록 경이롭고 숙연해졌다. 살아있는 것들은 오고 가고 서로 잇고 맺는다. 인맥은 나무의 길이 되고 혈관은 몸의 길이 된다. 우주는 별빛이 내는 도로공사로 야간에도 환하고 왁자하다. 내가 처음 당신을 만나러 갈 때 나의 발자국이 눈 위에 찍혔다. 눈이 녹았고 지표면에 고스란히 나의 흔적이 스며들었다. 흔적을 따라 나는 당신에게 자꾸 갔고 당신과 나 사이에 길이 생겨났다. 당신이 기억해줬으면 한다. 얼마나 간절한 그리움이었길래 세상에 없던 길이 저토록 생겨날 수 있겠는가를. 서로의 마음에 난 길이 관계다. 인연이 관계로 나아가려면 서로 간에 아름다운 증표가 필요하고 영혼이란 아마도 관계 때문에 생겨난 관념일 것이다. 몸은 내게 돌아와야 하므로 길 저편에 남겨두고 또 다른 내가 필요했을 것이다. 그것이 몸을 뺀 나머지 전부를 일컫는 영혼이 생겨난 이유이다. 몸이 서로를 잇는 길이라면 영혼은 서로의 분리를 극복하려는 욕망이다. 나는 길을 내며 걸었고 그 위에서 살았고 그로부터 애증을 배웠다. 여기 풀어놓은 관계에 관한 글들은 그러므로 내가 길 위에서 겪은 기쁘고 슬프고 아프고 외로웠던 일들의 기록이다. 온전히 내 것도 아니고 유별난 삶의 의미를 담고 있지도 않다. 당신이 살면서 알게 된 세상살이의 이치와 크게 다르지 않다. 나는 글에 그물을 던지는 사람이라서 기억해둘 만한 관계의 은유 몇 낱을 여기 붙잡아 두려고 했을 뿐이다. 엄마는 여기서 나는 글에 그물을 던지는 사람이라서 기억해둘 만한 관계의 은유 몇 낱을 여기 붙잡아 두려고 했을 뿐이다 라는 이 말이 엄마는 너무 예쁘게 보였어. 자, 두 번째 읽어줄게. 노음과 다음이라는 제목이야. 여행 가방을 꾸릴 때 우리는 인생의 비유에 직면한다. 항공 수화물의 무게 제한은 무엇을 가져가고 무엇을 남겨둘 것인지 여행을 떠나려는 자들에게 선택을 요구한다. 친구들과 밥을 먹는 자리에서 사람의 성격이 대화 주제로 올랐다. 여행 가방 꾸리는 스타일을 보면 대체로 그 사람의 성격을 알 수 있다고 한 친구가 말했다. 각자 자기 스타일을 이야기하다 보니 정말 사람마다 조금씩
가방 싸는 방법이 다르다는 걸 알게 됐다. 어떤 친구는 여행을 떠나기 일주일 전부터 트렁크를 열어놓고 필요한 물건들을 생각날 때마다 하나씩 챙겨 넣는다고 했다. 또 어떤 친구는 슈퍼마켓에 가듯이 가져갈 품목을 메모지에 적어두고 그걸 보면서 챙긴다고 했다. 엄마가 말했지? 엄마는 여기 둘 다 속한다고. 나는 떠나기 전날 밤에야 허겁지겁 옷가지며 비상약품과 세면도구, 등속을 밀어넣듯이 챙겨 담는다. 그렇게 여행을 다녀오고 나서 짐을 풀 때 나는 비로소 내가 어떤 사람인지 알게 된다. 한 번도 사용하지 않은 물건, 한 번도 입지 않은 옷가지들이 처음 개켜넣은 모양 그대로 숨죽이고 있다가 트렁크를 열면 나를 빤히 쳐다본다. 그 순간 참 민망하다. 나는 분수에 넘치는 사람이구나 싶어 고개를 떨구게 된다. 여행 가방 꾸리기와 성격의 연관성을 이야기하다가 물건 정리 습관으로 화제가 옮겨갔다. 버리느냐 못 버리느냐를 가지고도 서로의 성격이 확연히 갈렸다. 나는 잘 버리지 못하는 성격이다. 그렇다고 불필요한 걸 끌어들여 쌓아두는 건 아니지만 쓸데없는 물건을 수시로 정리해 내다버리는 성격이 아닌 것은 분명하다. 친구 중에 누군가가 말했다. 자기도 잘 버리지 못하는 성격인데 왜 못 버리는지를 곰곰이 생각해 보니 이유를 알 수 있겠더라는 것이었다. 못 버리는 이유에 대해 친구가 내놓은 나름의 분석에 다들 수긍하는 표정이었다. 못 버리는 물건들은 대개 추억과 관련된 어떤 사연이 있고 결국 못 버리는 것은 물건이 아니라 그 물건에 담긴 사연이라는 얘기였다. 이건 첫사랑이 선물해준 목도리고 이건 아버지가 졸업기념으로 사준 필름 카메라고 이건 대학 입시 수험생 시절에 끼고 살았던 CD 플레이어고 그래서 사람이 소유한 물건들 딱 두 종류로 나뉜다. 실생활에 필요해서 구입한 물건과 사용 시효가 이미 지났으나 사연이 담겨있는 물건. 친구가 내린 결론은 이랬다. 물건을 정리하려면 결국 추억을 정리해야 한다고. 사연이 있는 물건부터 내다버릴 수 있어야 비로소 필요한 물건만 남게 된다고. 여기서 물건에 비유했는데 사람도 비슷한 것 같아. 친구들과 헤어져 집으로 돌아오면서 나는 버림과 놓음의 차이에 대해서 생각했다. 사람에게서 온 어떤 것도 버릴 수 없는 거라고 생각했다. 나에게 와서 닿았으니 놓아 보내는 것이지 버릴 수 있는 건 아니라고 생각했다. 닿음과 놓음 사이에는 이루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앞뒤 속 사정이 있는 것이다. 애써 닿은 데는 그만한 인연의 작용이 있을 테고 애써 놓는 데는 또 그만한 까닭이 있는 것이다. 닿음은 서로 간의 틈새가 일순간 사라진 접촉이다. 그렇게 닿아서 접촉면을 넓혀갈수록 우리는 따뜻해지고 안운해진다. 놓음은 서로가 원래 있던 자리로 되돌아가는 분리다. 그렇게 놓아서 여백이 넓어질수록
우리는 홀가분해지고 안온해진다. 그러므로 다음과 노음에는 집착이나 절망에 끼어들 여지가 없다. 지나간 것을 놓아야 다시 새롭게 다할 수 있다. 억지를 부려 자연의 법칙을 거스를 이유가 없다. 관계는 고이지 않고 흐른다. 관계는 멈추지 않고 쉼없이 움직이는 생물이다. 어디에선가 누구는 놓고 어디에선가 누구는 닫는다. 살아있으므로 그리워하고 살아가야 하므로 있는다. 세 번째 읽어줄게. 나의 거절은 당신 잘못이 아니다. 내가 쌀쌀맞게 당신을 대했다면 미안하다. 그랬다면 이유가 있었을 것이다. 내가 친절하기에는 훈련이 부족했거나 피로를 이길 체력이 부족했거나 나를 무작정 맡길 다른 조건이 필요했기 때문일 것이다. 그러므로 그것은 당신의 조건이 아니라 나의 나약성과 불성실과 불안 때문이었을 것이다. 그러므로 당신은 상처받을 이유가 없다. 친절과 호의를 가장해 당신을 속이는 짓보다 나았을 것이다. 당신의 진심을 나에게 헛되이 낭비하게 하는 일이 없을 테니까. 당장 닿지는 않지만 닿을 때까지 기다리는 시간도 관계에 포함되지 않을까? 서둘러 알아내려 하지 않고 스스로 알려줄 때까지 묵묵히 바라보고만 있는 사람은 외로운 사람일까? 누구나 불완전하고 불안한 존재라는 걸 알기에 상대방의 아픔과 외로움을 보듬어 줄 수 있다. 관계에 자격증이 있다면 사랑하지 않아서 실패하지 않은 사람이 아니라 어쨌든 과감하게 사랑에 덤벼든 사람에게 주어져야 하지 않을까? 당신은 사랑할 자격이 있고 나는 거절을 행사할 권리가 있다. 거절이 당신에 대한 무례도 아니며 존중하지 않는 마음도 아니다. 그러므로 당신이 상처받을 이유는 없다. 거절은 승낙처럼 하나의 의사 표시일 뿐이다. 누구의 잘못이 아니다. 당신도 나도 자신의 감정에 정직했을 뿐이다. 자, 네 번째 읽어줄게. 쓸쓸함과 외로움의 차이. 그대가 내게 물었다. 쓸쓸함과 외로움이 어떻게 다른지 아느냐고. 나는 얼른 대답하지 못하고 한동안 묵묵히 있었다. 두 단어의 차이를 묻는 게 아니라 당신은 왜 나를 외롭고 쓸쓸하게 만드느냐고 나무라는 것처럼 들려서 양가 감정이 느껴지는 때가 있다. 같이 있으면 행복한데 슬며슬며 외롭다. 같이 있으면 즐겁다가도 으슬으슬 쓸쓸해진다. 그 사람에게 내가 얽매여 있는 건가? 내가 그 사람을 올가매고 있는 건가? 골똘히 더듬어 보게 된다. 이게 사랑이 맞나? 구속과 보살핌의 경계가 모호한 것처럼
지지와 의존도 잘 구분되지 않을 때가 있다. 사는 것이 물들이고 물드는 염려와 직물의 관계처럼 명료하다면 누가 삶에 실패하겠는가? 가끔 혼자 허밍으로 노래할 때가 있다. 혼자 중얼거리며 말할 때가 있다. 혼자 우두커니 앉아있을 때가 있다. 그대는 그런 나를 그립고 외로운 한 존재를 애틋한 눈으로 바라보고 있다. 아련하고 아득하다. 삶의 진실은 피고 줘도 다 알 수 없다. 알아도 또 모르는 게 뒤에 남는다. 산다는 것의 외로움과 쓸쓸함도 고통이나 신앙처럼 인간사의 오래된 물음이었다. 그러니 구도자도 아닌 내게 그걸 분별할 능력이 있을 리 없다. 나는 그대와 나의 관계 사이에서 나직히 읊조려 볼 뿐이다. 쓸쓸함은 고독의 몸에서 나왔을 것이다. 고독은 그대와 상관없는 나 자신과의 인연이니까. 외로움은 기다림의 몸에서 나왔을 것이다. 그러니 그대의 책임이 작다고 할 수는 없겠다. 외로움은 나에게 말하지 않는 너를 바라보는 일이고 쓸쓸함은 나에게 말하지 않는 나를 바라보는 일이다. 자, 5번째 읽어줄게. 애당초 30의 잔치는 없었다. 내가 맞이한 30은 혼란스러웠다. 얕아 보여서 발을 내밀었는데 막상 담그고 보니 강바닥이 디뎌지지 않아 허우적거리게 된 느낌? 당당하고 거침없이 건너야 하는데 20살 때보다 더 세상을 알아서 자꾸 움츠러들고 서성거리게 되었다. 누군가 내 손을 잡아줬으면 좋겠다고, 누군가 징검다리가 놓인 곳을 알려주면 좋겠다고 생각했지만 입이 떨어지지 않아 도움을 청하지 못했다. 아무에게도 자신 없는 모습을 내보이기 싫었다. 30은 연습이 아니라 실전이었다. 숨을 데가 없었다. 서러우니까 30이라고 읊조리며 눈물의 잔을 삼키는 날이 많았다. 사람과의 관계는 그중 힘들었다. 사람에 대해서는 더 모르게 되었다. 불투명 유리창 안에서 밖을 내다보는 것처럼 사물도 현상도 자신마저도 뿌옇게 보였다. 살아낸 만큼 사라질 것 같았는데 자꾸만 어긋나서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 막막했다. 환절기 같아서 간간히 몸살 기운이 퍼졌다. 봄옷을 입고 있기에도 겨울옷을 꺼내 입기에도 난감했다. 내가 그렸던 30의 모습과 달라서 거울을 볼 때마다 낯설고 불길했다. 조금은 행복해질 권리가 내게도 있다고 믿었다. 열심히 산 만큼의 수입을 갖고 싶었다. 보통의 일상을 꿈꿨다. 이 정도면 욕심부리지 않는 거라고, 이 정도면 들어줄 거라고 강구했다. 그런데 나아갈수록 물러나는 것 같았다.
문어크처럼 앞으로 발을 내딛는데 몸은 자꾸만 뒤로 가는 느낌. 다들 이렇게 사는 건가? 행복이란 놈이 유독 나만 따돌리는 것 같아 샤워기를 오래 틀어둔 적이 있었다. 생활이 원한다면 시 따위는 쓰지 않겠다고 다짐도 했었다. 돌이켜 생각해보면 30은 피와 식별이 안 되는 늑대의 시간이었다. 실패를 인정하기에도, 시리에 빠지기에도, 후회를 하기에도 어정쩡한 시간이었다. 모든 책임을 내 탓으로 돌리고 나면 차라리 마음이 편했다. 할부와 대출로 얻은 것이라서 확실히 내 것이 아무것도 없는 세상. 사회든 직장이든 확실한 내 편이 없는 세상에서 나는 행복이 아니라 생활을 쟁취하기 위해 분투하는 노동자였다. 그것이 나의 30이었다. 그러므로 30은 결코 자책할 것도 누구로부터 비난당할 것도 못 되었다. 그런데도 30을 떠올리면 막막하고 다시 서럽다. 20살 때처럼 반항하고 아우성 쳤어도 좋았고 삶이 원래 그런 거라고 일찍 달관한 사람처럼 굴지 않아도 좋았을 것이다. 한 번도 살아보지 않은 30이었으니 서툰 대로 실수해도 좋았을 것이고 부딪히고 터져도 좋았을 것이고 타인의 시선에 아랑곳하지 않아도 좋았을 것이다. 배낭 하나 둘러매고 호련히 떠나온 것처럼 그렇게 기약 없이 살아도 좋았을 것이다. 한 시인은 30을 두고 잔치는 끝났다고 했지만 애당초 30의 잔치는 없었다. 어떻게 살아도 나중에는 별 차이가 없는 게 인생이다. 다 고만고만하고 결국에는 살아냈음에 수련된다. 날개를 파득거리며 기우뚱기우뚱 창공을 향해 조금씩 상승하는 수밖에 나는 다른 이륙 방법은 없다. 흔들림 없이 우아하게 단번에 날아오르는 30은 세상 어디에도 없다. 자, 또 어느 부분을 읽으면 좋을까? 마지막 이 책을 마무리하며 적으신 걸 엄마가 읽어줄게. 고마운 당신들을 떠올린다. 함께 밥을 먹었던 다정하고 살가운 사람들. 사람의 삶에 사람보다 보람된 일이 또 있을까? 고마운 당신들의 이름을 하나씩 기억에 새겨 생각날 때마다 햇볕 바른 곳에 묻어두었다. 이내 푸른 싹이 돋아 밀밭을 이루었고 해바라기가 피었다. 나는 빵을 굽고 기름을 짜 일생을 살았다. 내 삶은 온전히 당신들 덕분이다. 당신들과 관계에서 나의 생은 풍요로웠다. 갈무리에 든 존경과 감사의 씨앗들을 봄바람에 날려보낸다. 당신들의 봄날에 닿아서 겨자채나 부추 이파리로 돋우면 좋겠다. 토마토나 딸기처럼 달콤해진다면 더할 나위 없겠다. 상추잎에 봄비 드는다. 그립다.
임태주 선생님의 관계의 물리학을 읽어주었는데 선생님에 대해서 조금만 더 얘기하자면 이 선생님은 이렇게 쓰셨네. 살아보니 삶의 전부가 관계다. 포유동물은 포유동물의 체온을 쬐는 수밖에 없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 흐르는 감정. 나와 나 자신의 간극에 집중했다. 관계의 비밀스러운 원리와 운유법을 알고 싶어 별과 사막과 날씨와 천체 물리학을 참고했다. 관계의 물리학은 세 번째 산문집이자 나의 첫 번째 관계학 개론이다. 임태주 선생님은 시인이셔. 여기서 멋진 말을 엄마가 밑줄 그었는데 들어볼래? 내게 남은 희망이 있다면 그리움을 절판하고 가는 것이다. 선생님은 그리움이라는 표현을 굉장히 많이 쓰시더라고. 이 뒤에도 엄마가 선생님이 쓰신 책을 몇 권 더 읽어줄 거야. 우리 재밌게 듣고 재밌게 기억하자. 출판사는 옹진 지식하우스. 선생님의 책을 읽도록 허락해 주셔서 선생님께 감사드립니다. 저는 이 책을 저자인 임태주 작가님한테 직접 허락받았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편안한 밤 되세요. 지은아 잘 자.